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2월 1일 목요일 오후 5시 51분 비트코인 현재 5,820만원대 이 구간에서 크게 내려찍고 반등을 쭉 상당히 세게 줬습니다. 반등을 줄 때 힘의 세기를 판단을 할 때 한 번에 밀어 올리는 힘의 세기가 일단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쭉 올려쳐준 힘의 세기가 셌고, 이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1파 횡보하면서 저점 높이면서 2파 상승까지 주고 지금 살짝 눌림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38.5K를 찍고 44,000달러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리면서 직전에 한번 눌리고 횡보하던 고점 자리를 넘겨주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고점을 높이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다라고 해도 저점을 낮추는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는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우상향하는 그림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 1월달 월봉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월봉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고점, 작년부터 반등이 세게 나온 고점 부근에서의 십자 도지 형태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음봉 마감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이렇게 고점 자리에서의 십자 도지 캔들 자체가 약간 이제 위험한 자리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은 어쨌든 4월달에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호재를 우리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죠. 이제 2월달이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FOMC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예측했던 대로 이번 달은 이제 동결로 지나가면서 중요한 건 3월에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파월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약간 이제 매파적으로 3월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확신하지는 못한다, 좀 회의적인 투로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이제 나스닥 기술주 그리고 비트코인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움직임이죠. 왜냐면 내리면은 3월에 내리고 이번은 동결이라는 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미리 비트코인은 여기서 이미 38.5K를 찍고 반등을 거의 44K 수준까지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조그만 악재 뉴스가 나와도 한번 이제 세게 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FOMC 전에 여기서 페이크 무빙이 있었죠. 내리다가 돌파하는 척을 하면서 숏을 한번 스퀴징 해주고 여기서 이제 롱인 척, 돌파 롱인 척 하다가 FOMC 이후로 내려박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면서 반등을 하려는 모양새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자리에서 롱을 쳤죠. 그래서 충분히 단기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아직 뭐 시원하게 반등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설사 이 자리를 한번 깬다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내 빠졌을 때 좀 더 세게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여기 손절 걸고 반등 이렇게 지금 자리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 있지만, 여기도 보시면 빠졌다가 한 파 더 빼고 세게 올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파 더 뺐다가 세게 올리는 흐름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41,500 정도 선에서는 상당한 V자 반등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타점들 계속해서 잡아들이면서 단기 수익을 쌓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반등을 줄 때 여기 횡보 자리,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했던 박스의 고점까지 넘겨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좀 더 빠지더라도 이후에 다시 한번 올려칠 때는 좀 더 강하게 올려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결과적으로 4월 반감기, 3월 금리 인하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도 3월 달에는 금리를 25bp 정도 내릴 것이다 라는 예측이 63%로 다소 좀 우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좀 시장의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더군다나 이제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대대적으로 한 지금 계속해서 ETF 쪽으로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는 그 개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블랙록 것만 보셔도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를 늘려가면서 계속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다,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상당히 좀 반등을 해준 이런 가격에서도 계속 산다라는 것은 단기간에 이익 실현을 할 생각은 없고 최소 2배, 3배는 보고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4월 이후에 비트코인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아마도 이제 내년까지 보여줄 수 있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69,0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상승 관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카톡방에서도 주요 이슈들을 계속적으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10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보관하고 있는 주소에 총 보유 비트코인의 개수가 64만 비트를 축적을 하고 있고, 하나로는 37조를 이미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37조 원들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양의 비트코인을 지금 축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있어도 결국에는 그 조정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전고 돌파를 하면서 N자의 형태로 계속 올라가는 형태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는 그러면은 이번 4월에 이제 반감기가 잡혀 있는데 역사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됐냐, 이 줄 끄는 게 다 반감기입니다. 지금 반감기인데 보시면 반감기 이후에 상승을 했어요. 2012년도에 쭉 그냥 올라갔죠. 8000%가 올라갔습니다. 8000%. 물론 이때는 시총이 작고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16년도 반감기 이후에도 그냥 올라갔죠. 2700%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년도 반감기 이후에 600%가 올라갔죠. 물론 가격대가 올라가고 시총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상승폭이 8000%, 2000%, 600%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 최소 300%라고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4월달 이후에 300%, 지금 가격대에서 4만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위로 300%가 올라간다? 이러면 100%가 2배이기 때문에 300%는 4배가 된다는 거죠. 16만 달러 정도까지 우리가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모습을 최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6만 달러면은 비트코인이 약 2억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내년까지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전 세계의 기관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축적을 하고 있다. 다만 지금 현재는 가격이 많이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채굴자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잡히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채굴자들은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면 매도를 해서 채굴 비용을 또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굴하고 팔고 이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근데 다만 매도하는 과정에서 전량 매도를 한다든지 자기들이 이제 채굴한 코인들의 대다수를 매도를 한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채굴한 거에 극히 일부분을 매도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또 홀딩을 하면서 어차피 가격이 올라갈 거를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상승해 왔기 때문에 어차피 대다수의 물량을 홀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매도하는 물량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아니다. 그 이상으로 지금 기관들이나 전 세계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이제 매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좀 뭐 눌릴 수는 있어도 우리에겐 기준점 38.5K 여기가 아마 신저점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이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박스 흐름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횡보를 좀 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4월 이후로 좀 본격적으로 한번 돌파를 시도하면서 50K, 60K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하반기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간은 일단은 ETF 발로 비트코인이 좀 심하게 반등을 준 이후에 또 심하게 내린 이후의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진폭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구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를 위로 틀면서 올라가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월 달이기 때문에 2월, 3월은 좀 횡보하는 장세는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적으로 2월, 3월에 바닥을 치고 나서 4월부터는 아마 본격적인 상승장이 좀 추세가 위로 돌아설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이 구간에서 좀 흔들기가 나오고 위아래로 이제 흔들기가 많이 나온다라고 해도 우리는 41K 구간 그리고 이제 4만 달러 구간 이 정도 오면 또 반등 세게 터지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부터 약간 이제 분할로 롱 접근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고점 뚫어도 45,000달러를 찍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뚫으면 또 내리죠. 이런 식으로 또 쇼타점이 45K에서 46K 부근에서 쇼타점이 또 나오는 거죠. 요 정도 자리까지 올려주고 여기 고점이랑 맞물리면서 한번 떨어져 주고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롱, 올라가도 쇼 자리는 나온다.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를 우리가 2월, 3월 달은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의 물량은 홀딩을 하면서 4월 이후에 이제 상승 사이클을 한번 노려보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상승 사이클에서는 비트만 가는 게 아니고 알트들도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알트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와 내년에 우리가 롱 관점으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차트 분석 내용들과 롱숏 진입 시점들, 그리고 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올렸다가 뺄 것이다, 44,000 부근에 매물대가 있다,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나왔죠. 그림이 지금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차트 분석 내용들 누구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특급 정보방 이쪽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미국의 거대 투자 은행 중에 하나죠.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5월달에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때 이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요 자리에서 많이 내렸다가 여기서 이제 쭉 한번 반등 주고 지금 소폭 눌리고 있고, 근데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조금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봉상으로 여기서 힘 한번 줬지만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도 많이 눌러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설사 한 번 더 누린다 해도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 바로 이제 5월 달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제가 빠져봤자 240만원으로 말씀드렸고 비트보다도 이번에 상승률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4월달부터 다시 턴어라운드 하면서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치고 갈 수 있는데 이 스탠다드 차티드에서는 이 이더리움의 목표가를 4,000달러로 지금 잡아놨어요. 그래서 5월 23일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한다. 승인 시점에 이더리움 가격이 4,0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4,000달러면은 530만원 정도로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이 300만원대인데 500만원대 정도 되면은 지금 가격 대비 약 60% 정도 위로 더 올려쳐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일단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이제 매물대가 있거나 하거든요. 430만원대. 여기서부터 이제 크게 하락을 주는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 여기 헤드앤숄더의 어깨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에 오면은 약간 이제 저항을 맞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도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이제 빠졌듯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려주다가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막상 승인되면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일단 수위 같은 코인들 고점 돌파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여기 고점 돌파를 했죠. 하고 지금 이런 수위 같은 코인들은 이제는 좀 위험한 구간에 점점 다가서고 있어요. 여기 처음에 이제 업비트 상장했을 때의 최고점 자리를 지금 넘겨버리고 더 갔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에서는 이제 빠질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단기적으로 우리가 숏타점으로 물론 이런 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눌리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숏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지금 일봉상으로 3일째 음봉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1,800원 정도까지 한번 내려주고 뭐 이런 식의 흐름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수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숏으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코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업비트에서는 숏 하방 베팅이 안 되기 때문에 비트겟 같은 선물 거래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숏으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단은 이더리움이 이제 기대감을 받으면서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했을 때 알트들이 충분히 같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코인, 앱토스, 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앱토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흐름을 보시면 이 만원대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여기서 찍으면 올리고 만원 찍으면 올리고 계속적으로 만원을 지탱해주는 모습, 그리고 지금도 비트가 많이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밀리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앱토스 같은 코인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17,500원 정도 목표로 한번 들고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캐리 프로토콜도 굉장한 잡코인입니다. 시총 680억 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코인이지만 때로는 이런 게 위로 쏘면은 좀 강하게 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식으로 쏘고 내리고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결국엔 여기서 다시 한번 위 고점 자리를 먹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좀 눌릴 수는 있습니다. 눌릴 수 있어도 한번 11원에서 12원까지 쳐도는 흐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 클래식도 5월달까지는 좀 들고 가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체인링크도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잘 버티고 있어요. 체인링크도 주봉상 보시면 이 땅바닥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고 나서 쭉 한번 올려주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상승 횡보 상승의 패턴을 보여줬을 때 28,000원에서 3만원까지 한번 목표로 좀 볼 수 있을 만하다. 최근에 비트가 이제 빠지는 구간에서도 이 박스를 굉장히 잘 지켜줬기 때문에 여기 자리 18,000원 자리를 지지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를 돌파하게 된다면 28,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하다.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레버리지를 뭐 두세 배 정도 써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충분히 좀 더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롱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금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근본 알트라고 할 수 있겠죠. 시총 11조짜리 무겁고 변동성이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좀 묵직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레버리지를 좀 낮게 썼을 때 우리가 한 스윙 관점에서 고점 돌파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자는 관점에서는 좀 롱으로 볼만하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물론 리플이나 도지 같은 코인들 너무 움직임이 없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코인들은 갈 때 되면 다 가겠죠. 그렇지만 좀 단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코인이 요즘에는 올라가는 코인이 좀 더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시작한 그런 코인들에 올라타서 수익을 보는 그런 전법이 유효하지 않겠냐 그런 관점에서 앱토스, 캐리,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체인링크 요렇게 최근엔 좀 좋은 모습들 나름 지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코인들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블러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블러가 일봉상으로 지금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여기서 올려주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한번 빠졌다가 올리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빠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700원에서 700원 한번 깨주고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요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건 바이낸스에 이 블러가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보시는 게 바이낸스 블러의 일봉입니다. 보통 이런 업비트라든지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이 거래소에서는 물려있는 개미들이 많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 쪽에서는 신규 상장 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최근에도 업비트에 신규 상장한 코인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 게 맞거든요. 아스타라든지 스위스, 세이 그리고 블러도 상장 이후에 많이 상승을 좀 보여줬죠. 그러면은 우리가 바이낸스에도 새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바이낸스 발 펌핑 그런 게 나오면서 여기서 좀 내린다 해도 어차피 이제 바닥이 여기로 이제 지금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봤을 때 어느 정도 눌림은 나온다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한번 꺾었다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거래량 자체는 지금 업비트가 물론 제일 많지만 2등 거래량이 바이낸스거든요, 블러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바이낸스 쪽 거래량이 업비트를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 기준으로 보시면 바이낸스에서 400억 정도가 하루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좀 글로벌한 자금이 들어오고 바이낸스 주도의 펌핑이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센 펌핑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조금 이 코인의 전체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업비트에서 상장했을 때가 7월이죠. 작년 7월에 상장을 한 코인입니다. 업비트에는 요때라고 볼 수 있죠. 요때 업비트에 상장을 해서 쭉 지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전에 1800원, 1600원을 찍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는 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다가 지금 방향을 다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대칭형으로 이렇게 올려준다라고 했을 때 수위라든지 세이라든지 다 이런 고점 자리를 넘겨준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블러가 뭐 이런 자리에서 좀 눌렸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돌렸을 때 1400원 정도 1400에서 1600원 정도까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블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바이낸스 발 펌핑이 나올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조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블러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코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주봉 관점에서 매매를 우리가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는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주봉 연속적으로 올리고 연속적으로 뺍니다. 연속적으로 올리고 연속적으로 빼고 근데 다만 그 키 터닝 포인트 자체가 주봉으로 양봉이 뜨게 되면은 4주에서 5주 정도 6주 정도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 구간에서도 주봉상 양봉 뜨고 나서 10주 연속 상승 여기 6주 연속 상승 여기도 거의 10주 연속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럼 지금 빠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빠지다가 주봉으로 양봉 뜨는 시점에서 롱을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또 4주에서 5주 동안 상승하는 흐름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바닥을 어느 정도 잡히는 시점에서 진입을 했을 때는 조금 묵직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코인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특징 자체가 이제 시총이 4조 6천억 정도가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무거운 알트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묵직한 흐름 윗꼬리가 뭐 그렇게 심하게 달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뭔가 좀 묵직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런 코인도 패턴상 우리가 주봉상으로 양봉 뜰 때 진입하면은 충분히 저점 진입을 할 수가 있는 코인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 저희가 전부 다 밤낮이고 분석을 해가지고 카톡방에서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보를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비트코인이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어차피 이 박스 안에서의 횡보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이 박스 안에서의 횡보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눌렸을 때 우리가 상승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4월 반감기 이슈도 있고 3월 금리 인하 이슈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눌렸다 해도 금리 인하 하는 순간 위로 쏠 수 있거든요. 반감기 위로 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위로 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4년에 남은 재료들이 위로 쏠 만한 재료들이 훨씬 더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도 저번 주 주봉 결과적으로 주봉을 말씀드리자면은 어쨌거나 아래 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상당히 세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저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38,500달러를 깨지 않는 선에서 옆으로 빼주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올라가는 만한 호재가 더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세선과 맞닿는다.
이 추세를 타고 지금 올리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 끌다가 이 추세랑 만나는 구간에서 한 번 더 위로 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5만에서 5만 5천 달러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으니까 숏을 쳐야겠다, 이런 관점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숏 분위기가 여기서는 엄청나게 숏 분위기로 떨어졌어요. 근데 반등도 굉장히 세게 나온 게 맞기 때문에 어설프게 숏 치다가는 이런 식의 빔에 터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숏보다는 롱 관점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롱은 빠져도 뭐 설사 38,500을 이탈한다 해도 36,000에서 34,000짜리에서 또 반등 터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적으로 자금 유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서에이즈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까지 비트코인 35,000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풋옵션 하방에 배팅을 했었어요. 근데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풋옵션을 다 정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그만큼 지지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반등이 이번에 세게 나왔기 때문이고, 몇 개의 쓰레기 코인 매수 버튼에 방아쇠를 걸고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알트들 한 번씩 튀어줄 수 있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차피 알트들은 이미 작년 구간에서 이미 바닥이 다 잡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알트들도 우리가 조금 사두게 되면은 위로 상방으로 한 번씩 튀어줄 수가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이런 아하 토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런 것도 아하 토큰 같은 경우에도 한 번 튀면은 이런 식의 윗골이 한번 터질 수 있어요. 20에서 25 찍고 내려오는 이런 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사놓고 매도 걸어 넣는 거죠. 25원에다가 그럼 한번 찍고 어느 순간 뭐 주말 아침이라든지 이런 때 경주마처럼 개미 한번 꼬시고 내려박는 흐름, 이런 게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서 헤이즈도 그런 차원에서 쓰레기 코인들 매수 버튼에 방아쇠를 걸고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35,000까지 하락해줄지 의심스럽다. 매도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단기적인 조정은 있어도 비트코인이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아세이즈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망을 종종 내놓는데 굉장히 적중률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좀 선도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아세이즈라든지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CEO, 지금 사임은 했지만 마이클 세일러라든지 이런 거대 고래들의 의견이라든지 온체인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또한 이번에 있었던 뭐 이런 FOMC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3월에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 항상 이 투자 시장이라는 거는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게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한두 달 6개월 앞은 좀 내다보고 투자를 하고 그에 따라서 방향성을 설정을 해서 그 큰 방향이 롱이라고 한다면 그 방향대로 매매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순풍이 부는 쪽으로 항해를 하는 그런 식의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최대한 좀 시장을 분석하고 정보를 발빠르게 좀 캐치를 해서 거시적인 경제 상황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매매를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수익 볼 수 있는 타점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지지 잘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떨어져가지고 반등 소폭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면 또 쇼 타점은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빠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한 번, 두 번 더 빠진다 해도 그 이후에 강하게 위로 올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매매를 좀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월이 밝았고 2월 달에는 구정, 설 연휴 명절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떡국도 맛있게 드시고 단기로 때때로 수익도 챙겨 가시는 그런 구정 명절 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